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매매를 했는데요. 그 매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지수 하락은 뭐 이번 달만 있는 게 아니라 매달 있었습니다. 9월 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짧지만 8월 달이나 뭐 11월 달도 이런 하락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1월 달은 유난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 이렇게 하락장이 와도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하락하지만 대신에 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만 잘 매매를 했었으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매매를 할 수 있었고, 뭐 8월 달이나 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뭐 NFT나 그 달에 맞는 그 달을 이끄는 테마에 맞는 종목을 매매를 하면 뭐 지수와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도 하락하지만 특정한 테마가 없습니다. 뭐 매매할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 반등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지만 반등은 했었고, 하락하지만 반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을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날 끝나는데요. FOMC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긴축 정책이 실행된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진다기보다는,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금리가 뭐 오르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이후부터는 그런 금리 인상이나 뭐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미 뭐 정책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럼 뭐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가 뭐 기름 원유나 뭐 이런 그런 가격들이 좀 폭등하기 때문에 뭐 기름을 많이 쓰는 뭐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이 약간의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대규모 IPO가 이번 달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사상 최대 금액 뭐 1경이 넘는 금액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러한 큰 그 IPO가 일어나면은 그쪽으로 돈이 좀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달에는 테마가 별로 없습니다. 1월 달은 제 생각에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그쪽으로 자금들이 대거 몰리면서 별다른 테마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27일 이후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어느 정도 자금이 시장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신라젠하고 오스테 임플란트 등 이런 기업적인 악재가 있는데요. 신라젠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 중에서 한 40위권에 들어가는 회사고, 그 다음에 오스테 임플란트는 한 18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작은 회사가 아니라 큰 회사가 뭐 하루아침에 뭐 상장 폐지가 되고, 뭐 매매 뭐 횡령으로 인해서 뭐 이런 상장 폐지 위험에 뭐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수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코로나 확진자도 뭐 증가하고 있고, 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이유보다 하락할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전 세계적인 기업인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애플 이런 기업들이 27일부터 뭐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 삼성전자, 뭐 LG전자 뭐 이런 회사들도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뭐 27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인 것들도 다시 한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좀 하락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제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상장하는 회사 중에서 우량한 회사 150개를 회사의 그 지수를 연동시켜서 만든 ETF 상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1%가 움직이면 얘는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뭐
1%가 상승하면은 얘는 2%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1%가 하락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하락하는 좀 상품입니다. 대신에 얘는 이제 회사에 대한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제 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150개 회사를 지수를 연동시키는 상품이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이슈가 없습니다. 어떤 시장은 하락할 거라고 조금 예상은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버리 상품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거의 코스닥 차트랑 마찬가지로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 지표 하나를 좀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지표를 좀 입혔는데요. 파란색 선은 뭐냐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30%를 뜻하는 선이고요. 분홍색 선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빨간색 선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입니다. 2020년에 처음에 이제 저희 1월 달에 저희 나라에 이제 그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그 전염 유행이 시작하게 되면서 한순간에 마이너스 50%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공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한 50%까지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어디까지 하냐면 쭉 반등을 합니다. 쭉 반등을 하다가 9월 달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제 반등을 합니다. 거의 상승률로 따지면요, 이때 당시에 그 저점을 찍고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6개월 동안 거의 300%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분할 매수만 잘 했으면은 가만히만 들고 있어도 원금의 3배가 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다가요. 조정을 받다가 다시 10월 28일 날에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까지 이제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닫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는데 거의 한 8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10월 26일부터 1월 11일까지니까 한 2달 반 정도, 2달 보름 만에 한 80% 정도 수익을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때 선에 닿으면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랑 이때만 하더라도 이런 하락이 깊어가지고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장인데,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다가 작년에는 이 이후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장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한 6%,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저는 이때 약간 이제 반등세로 돌아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다가 오늘 이 파란색 선에 닿았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과거의 차트를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빠지는 경우가 코로나 이후 때 딱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올해로 딱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한 세 번밖에 없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이 시세의 평균을 낼 때 4등분선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때 저점과 이때 고점을 이렇게 4등분선으로 나눠보면요, 어느 정도 구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4등분선 중에서 이 세 번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박스를 좀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코스닥 그 레버리지를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에도 여기서 이 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인 선하고 이 추세에
세 번째 되는 이 라인하고 이렇게 지지 저항이 있었던 이 라인하고 겹치는 선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주식은 가격으로 움직이거든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거의 저희는 2020년 10월 달부터 2021년 지금 22년도까지 주가가 움직인 가격의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오늘 굉장히 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 제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고 싶었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보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일부러 비중을 좀 실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저는 이제 이게 리딩이다 보니까 정해진 비중 안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이렇게 강한 이제 상승을 이제 했는데 거의 400% 가까이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이 시세를 또 4등분선으로 나눠 보면은 1865포인트가 딱 중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 빠진다고 하면은 이 시세의 중간 가격 이 부분에서 좀 강한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뭐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근데 지금 현재 이슈가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나라 지수를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빠지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사실상 좀 그 가격대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요. 이 구간, 어,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구간 안에 이제 지수가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 중에서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만약 추가적으로 더 빠져가지고 혹시라도 여기 뭐 40% 아래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실 생각입니다. 이거를 또 월봉이나 이런 걸로 보게 되면요. 연봉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이게 2015년도부터 지금 2022년 7년간의 그 이제 차트인데요. 고점하고 지지선이 조금 명확합니다. 8,870포인트를 2015년부터 코로나가 있었던 뭐 1월 달까지 한 번도 여기를 깨고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주가가 빠진다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우상향으로 나아갈 확률이 조금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1,900포인트부터 그 다음에 1,800원 이 사이에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거의 뭐 1년, 2년 만에 정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 때로 돌아가가지고 이때 내가 만약 이 정보를 알고 제가 매매를 했다고 하면요. 전 여기서 분명히 분할 매수를 했었을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고 그냥 1년만 가만히 기다렸으면은 한 400% 정도가 뭐 이렇게 올랐었던 건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장이 열리면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매수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저희 예상대로 내일이나 혹은 이제 다음 주부터 만약에 지수가 이제 다시 이제 재차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반등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뭐 NFT나 뭐 그 다음에 뭐 그 정치 관련 테마 그 다음에 게임 관련된 건데 시장이 소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는 상승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애플 관련된 이슈, 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저희 종목들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좀 메리트가 떨어져서 좀 반등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전에 뭐 물려 있었던 뭐 T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0%가 빠졌지만 전기차가 다시 테마가 순환되는 데까지 3개월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본전까지 와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종목들이 뭐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을 하면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 시장 소외되는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많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3,900포인트까지 볼 겁니다. 대략 한 17% 정도? 17% 정도 되는 수익인데, 뭐 하루아침에 가진 않겠지만, 뭐 일주일 안에는, 뭐 일주일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반등이 된다고 하면, 반등이 되면서, 만약에 저희 종목들도 주목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상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들도 지금 마이너스 뭐 20%, 뭐 30%인 종목도 한 이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마찬가지로 그 종목들도 마이너스 10% 이내, 뭐 10%까지는 뭐 마이너스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혹시라도 내일 코스닥 지수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이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비중 0.5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가에 조금 더 물량을 더 실을 계획을 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